최근 대기업들을 둘러싼 유튜브발 허위 정보가 극성을 부리면서 이 주가가 출렁이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물론이고 주식 투자자들까지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라시, 그러니까 사설 정보지와 이 유튜브발 유동성 위기, 공중분해설에 시달린 재계서열 6위 롯데그룹입니다. 결국 롯데 측 이번 루머들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지난달 16일에 이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가 됐습니다. 이 콘텐츠의 요지는요, 롯데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건데, 이 구체적으로는 이 롯데그룹의 차입금, 그러니까 빚이 39조 원에 달하는데 전체 순이익은 1조 원대에 불과해서 결국 롯데가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 이 영상 내용을 요약한 듯한 사설 정보지, 그러니까 찌라시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그 여파로 이 롯데그룹의 상장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곤두박질 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결국 롯데 측에서는요, 이런 근거 없는 위기설을 담은 정보지가 이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또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듯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정식으로 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다만 롯데 측은요, 이 처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시자가 아니라 정보지 작성자 그리고 유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 후속 루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정보지가 더 단정적인 표현으로 이 가짜 정보를 유포해서 이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정보지를 통해서 확산한 이 롯데 위기설의 루머, 상당히 악의적인 그리고 또 거짓의 그 내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이 정보지에는요, 12월 초 롯데가 유동성 위기로 대출 이자 등에 대해 모라토리엄, 즉 지급 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는 허위 내용과 함께요, 이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 보증 위기에 놓여 있으면서 이 그룹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도 빚 정리가 어려워 유통 계열사를 중심으로 전체 직원 절반을 해고할 거란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작년부터 롯데로 인한 금융시장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위기설도 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지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고설인데요. 롯데그룹 직원은 국내 11만 명과 해외 4만 6천 명으로 모두 15만 6천여 명인데 이 정보지대로라면 8만 명을 감원한다는 얘기에서 재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입을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지의 여파가 컸었습니다. 롯데 계열사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정보지가 유포된 지 하루 만에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각각 6.6%, 10.2% 급락하는 등 그룹 시가총액 가운데 6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롯데 내부에서는 처음에는 이 대응할 가치가 없는 허위 정보라며 무시를 했지만 정보지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발본색원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에선 이런 지라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을 하니까 이례적으로 자산 현황까지 공개를 하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롯데 측은요, 이 지라시가 유포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를 하고요. 또 이례적으로 그룹의 보유자산 현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롯데에 따르면요, 지난 10월 기준 총 자산은 139조 원에 달했는데요. 보유 주식은 37조 5천억 원, 그리고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56조 원. 여기에 이 그룹 전체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예금은 15조 4천억 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것만 봐도 이 108조가 넘는 만큼 유동성은 안정적이라는 게 일단 롯데 측의 입장입니다. 롯데는 이후 이 채권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 그룹의 상징격인 롯데월드타워를 롯데케미칼 공모회사체에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룹 상황이 어수선한 가운데서요, 롯데는 최근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서 고강도의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우려를 정면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요, 신동빈 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부사장의 초고속 승진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신 부사장의 후계자로서의 경영 능력이 본격적인 평가대에 오른 셈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8일 롯데그룹 정기 임원 인사에서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신유열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해 전무로 승진했던 신유열 부사장이 1년 만에 또다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 보직 이동은 없이 직급만 올려서 이 신유열 부사장 리더십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재계 안팎의 평가입니다. 1986년생인 이 신 부사장은 일본 게이오 대학을 졸업한 뒤에 2008년 일본 노무
노무라 증권에 입사해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부친인 신동빈 회장 역시도요, 지난 1988년에 일본 롯데 상사의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기 전까지 노무라 증권에서 8년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현장을 배우라, 이 같은 신격호 창업주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신유열 부사장 역시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3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을 거쳐서 2020년 일본 롯데 영업본부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한 신유열 부사장. 신동빈 회장 슬하의 일남 2녀 중 경영에 참여 중인 유일한 자식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신 부사장이 승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사업과 이 글로벌 사업을 진두 지휘할 예정인데요. 위기설이 불거진 가운데 80년대생 신 부사장의 위기 경영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 부사장의 어머니는 일본인입니다. 그래서인지 신 부사장 아직까지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바꿀지 이 부분에도 제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롯데 총매출의 80%에서 90%가 국내 계열사에서 나오는 만큼 신 부사장이 3세 경영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갖는 게 필수적이라고 제게 안팎에선 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롯데제과를 창업한 뒤 지금의 롯데그룹으로 키운 신격호 창업주가 평생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점이나 역시 어머니가 일본인인 신동빈 회장이 41살이 된 199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에 비춰보면 신 부사장 역시 조만간 한국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롯데의 모든 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밝혔던 신동빈 회장 발언도 들어보시죠. 먼저 호텔 롯데 비롯한 한국 롯데그룹의 모든 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세금도 한국에서 내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예, 그거는 대부분 지난번에 한국 사람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잘.